자, 교재 130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제가요, 사무소 이전에 대한 수업은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했냐면, 11, 12월 달, 1, 2월 달에는요, 이제 필기 안 하고, 여러분들한테 긴장하게 하고, 예, 얼마나 받아들이는가, 뭐 이렇게 해서 수업을 했어요. 근데 3, 4월 달 이번에는요, 처음으로 이 사무소 이전에 대한 건 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소 이전은요, 일단 신고제도로 되어 있어서요, 이거 신고를 안 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자, 일단요, 사무소 이전에 관한 것을 과거법에서는 어떻게 다뤘냐면요, 이전하려면 이렇게 했댔어요. 지금 있는 사무소에 가서, 등록관청 가서 폐업을 했어요. 그리고 사무소를 이전하고서 새로운 등록관청에 가서 재등록을 하댔어요. 이래 놓다 보니까 이전해서 재등록할 때까지의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영속성이 어떻게 될까요?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사무소 이전을 무슨 제도로? 예, 폐업 후 재등록하는 그 제도에서 단순하게 이전 신고만 하면 되는 제도로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들, 뭐냐면은 업무를 편리화하기 위해서 개업공인중개사들한테 준 특혜예요, 나름대로. 그래서 신고는 어디다 하냐? 예, 이전 후 등록관청에 하는 거예요. 신고는 어디다 한다고요? 예, 과거에는요, 그 이전 전 등록관청이 어떤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조건 어디다 한다? 예, 이전 후 등록관청. 10일이네 합니다. 며칠이네요? 10일. 이전 전 10일이네, 이전 후 10일이네. 예, 이전 후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때 빈손이 아니라는 거요. 제출 서류가 필요해요. 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고 가야 돼요. 저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는 주로 뭐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등록증입니다. 사본이다, 정본이다. 이거 시험에 사본이라고 나와. 틀려. 당연히 뭐 갖고 가야 돼요? 왜? 사무소를 이전하게 되면 기재사항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기재사항이 바뀌기 때문에 정본을 갖고 간다는 거예요. 제출 서류로서 등록증 정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등록관청 입장에서는요, 등록증을 재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뭐가 원칙이라고요? 예, 등록증을 재교부하는데 며칠? 7일. 저게 7일이에요. 이 7일이라는 것은요, 법에 없어요. 법에 없지만 사무소 이전 신고서를 보면 저 7일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자, 135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찾으셨나요? 거기에 보면 처리기간 며칠로 되어 있나요? 꼭대기 파란 줄에 잘 보이진 않아도 예? 예, 그게 7일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처리기간이 7일이에요. 그래서 7일 이내 등록증을 재교부하는 게 원칙인데요. 저건 어디까지나 원칙이에요.
단 동일한 등록관청 내 이전 시에는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등록증을 뭐 할 수도 있다? 여긴 교부할 수도 있다. 원칙은 뭐요? 재교부해야 한답니다. 그러나 동일한 등록관청 내 이전 시에는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어찌할 수도 있다? 교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자, 등록관청이 이전 전 등록관청하고 이전 후 등록관청이 서로 다를 적에는요, 이때는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등록관청이 같을 적에는요, 서류 보내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등록관청이 이전 전 등록관청하고 이전 후 등록관청이 다르다면, 자, 이전 신고 어디다 했어? 이전 후 등록관청에 했는데 이전 후 등록관청은 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자료가 있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전 전 등록관청에 이전 후 등록관청이 서류 송부를 요청해요. 그러면 그 송부 요청을 받은 이전 전 등록관청은 이전 후 등록관청에 서류를 송부하도록 돼 있어요. 며칠 이내? 예, 지체 없이 송부하는데 이때는 여기는 서류 송부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송부되는 서류는 뭐라고요? 시는 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 등록 대장. 이렇게 요걸 송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보통요, 여러분들, 요게 이제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면 나와. 자, 이때 송부되는 서류와 제출 서류는 같은 거요, 다른 거요? 제출 서류는 이전 신고를 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내는 거로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와 등록증입니다. 그러나 송부되는 서류는 뭐다? 신대행으로 서로 다른 거라는 거예요. 다만 사무소 공동사용이나 사무소 이전 시에 나왔던 것이고 뭐 똑같은 것으로 여러분들 이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임차인이 본인이 아닐 때는 이때는 뭘 요구하는 거예요? 뭐까지 필요하죠? 임차인으로부터의 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임대인 거요? 아니면 임차인 거요? 실질적으로는 임대인이 맞을 것 같아요. 예. 법리상, 여러분들 그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가 A라는 사람한테 임대를 줬는데 임차인하고 공동으로 임차인이 다른 사람하고 공동으로 쓴다 그러면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이게 하여간에 지금 현재로서는요, 임차인으로부터의 사용 승낙서로 되어 있어요. 즉, 사용할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의 사용 승낙서가 첨부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여기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행정처분 관련 자료 1년치를 보내준대죠. 이것이 주는 의미는 그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 행정처분 누가 처리한다? 예. 예, 지금 진행되고 있는 행정처분 문제가 있다면 이전 후 등록관청이 처리합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들 기본적인 사무소 이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분사무소도 이전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빨간 글씨는 이제 분사무소에 대한 얘기요. 분사무소 이전. 역시 이전 후 10일 이내 신고합니다. 그런데 이전 후 등록관청이 아니라 어디다? 예, 아까 썼어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저겁니다. 그 다음 제출 서류는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그리고 등록증이겠어, 신고필증이겠어. 예, 신고필증을 가지고 이전 신고하겠죠. 그러면 등록관청은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7일 이내 재교부하는데 뭘? 신고필증을 재교부하겠죠. 다만 동일한 시군군에서의 이전이라면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야 신고필증이요. 이때는 신고필증으로 고치겠죠. 신고필증을 교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요. 서류 송부 문제입니다. 분사무소는 서류 송부 문제 있다 없다? 무조건 없어요. 왜? 설치 신고 없다 했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이전 신고 없다 했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그러니까 송부되는 서류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서류 송부 문제가 분사무소의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전 신고 없다 했어? 그러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를 했으니까 분사무소가 예를 들면 이거요. 어디에 있었냐면 원주에 있었어. 어디에 있었어요? 근데 여주로 이사했어. 예,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춘천에 있어. 그러면 이전 신고 어디다 했어? 춘천에다 했어요. 근데 원주시에서는 지네 동네에서 이전한 거 안다 모른다. 여주시에서는 지네 동네로 사무소가 들어온 거 안다 모른다. 몰라야 돼, 알아야 돼. 그래서 서류 송부 문제는 없는 대신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전 아니면 이전 후? 아니야. 둘 다요. 여기만큼은 이전 전 및 이전 후요. 두 군데다 통보해 줍니다. 며칠이네? 지체 없이 통보한다라는 게 차이점이에요. 됐어요? 며칠이네요?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이렇게 내용적 차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사무소 이전에 대해서 한 이야기로 이게 실제로 이렇게 써놓으면 뭐 몇 줄 안 되거든요. 근데 말로 하면은 이게 또 그렇게 오래 걸렸잖아. 오히려 말로 할 적에가 더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들. 막 시킨다고 여러분들 긴장하게 하고 연필 놓게 하고, 그죠? 그래서 정리하면 그거요. 사무소 이전에 관한 것은 신고제도로 되어 있어서 분사무소와 주된 사무소 둘 다 이전한다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전은요, 사무소 공동사용의 형태로 이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전의 경우 다만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이전 시, 그때 업무정지 기간 중에 사무소 이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사무소 이전은 업무가 아니거든. 있는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사무소를 이전할 때 공동사무소로 이전할 수는
없다는 거였죠. 공동사무소를 이전 못하는 거지 업무정지 먹었다고 이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왜? 사무소 이전은 중개업이 아니야. 업무정지를 먹으면 중개업을 못할 뿐이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공동사무소를 쓰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셔. 자, 여기로 지금 업무정지 먹은 A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로 이렇게 이전해. 된다 안 된다? 가능. 근데 업무정지 먹은 A가 여기 다른 개업공 B 사무소로 이전 된다 안 된다? 이게 안 된다니까. 저걸 구별못하면 사무소 공동사용하고 다른 내용이에요. 됐죠? 예, 그래서 되고. 그 다음에 이 빨간 글씨는요, 여러분들, 그 분사무소에 대한 것으로 차이점 여러분들 이거야. 그죠? 그 다음, 서류성부 있다, 없다? 없다. 서류성부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분사무소, 이전 전, 이전 후, 시장군수구청장 모두에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어떻게 한다? 그렇죠. 며칠이네? 지체 없이 통보. 여기 모든 내용으로 우리가 있죠. 기억의 깊이는 보면은 그죠? 시간에 비례하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암만 쉬운 것도 짧게 넘어가게 되면은 기억이 사라지더라고요. 예, 사라져도 없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남아있을 거야, 어딘가에. 자, 이제는요, 이 책이요, 여기 다 좋은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논리적이어야 되는데 책이. 자, 이제는 업무 범위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143페이지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업무 범위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요, 여러분들 세 가지 유형의 것이 나옵니다. 네, 이게 업무 범위의 제한의 문제예요. 자, 지역적 범위의 제한.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1교시에 여러분들, 이거 저랑 본 게 뭐예요? 1교시 지금까지 본 거는 등록하려면 사무소에 개설 등록하죠? 그래서 이 사무소에 대한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사무소에 대한 일반 원칙으로 이중사무소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이중등록, 이중소속과 함께 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분사무소 제도라고 하는 법인만 줄 수 있는 분사무소 제도에 대한 걸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사무소를 혼자 쓰는 거 아니고 여러 명이 같이 쓸 수? 그래서 공동사무소 문제를 본 거고, 네 번째로는요, 사무소 이전의 문제를 본 거예요. 이 사무소에 관한 문제 쪽에 다음으로 보는 게 뭐냐면 업무 범위의 제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범위의 제한의 문제는요,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얘와 얘도 같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요, 지역 범위의 제한. 제가 지금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왜냐면 빨리 나가면 똑같은 양이라도 빨리 나가면 기억이 없을까 봐 걱정인 거야. 여러분들이 사실상 이 중개사법을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지는 않을 텐데 그냥 여기서 듣고는 그러고 말아도 언제 또 공부를 하겠어. 저걸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칠판에 쓸 게 아니라 그냥 또 데리고 그냥 외웠어야 되는데
써놓고 후회가 돼요. 저걸 왜 굳이 했을까? 그냥. 자, 지역범위의 제한. 원칙적으로 전국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 이건요, 여러분들, 제한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야. 아, 왜 글로벌하게, 그죠?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면, LA 가서도 좀 할 수 있고, 그죠? 저기 남태평양, 피기섬에서도 좀 할 수 있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오로지 어디만 해? 우리나라 것만 해. 이것도 제한인 거예요, 사실상. 북한 건. 네? 법적으로는 가능해요. 근데 실효가 없죠. 실질적 효과가 없을 뿐입니다. 그래요. 자, 원칙적으로 전국으로 되어 있어요. 다만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죠? 예, 사무소가 속한 시도로 제한돼. 시군구요, 시도요. 제발 좀. 저는 뭐 시군구하고 시도 좀 구별해 주시오. 아까부터 계속 틀리잖아. 예,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가 아닙니다.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봤지만 원주에 있는 중개인은 대청거. 예, 그죠? 여주거. 예? 근데 고성거. 그거라니까. 그래요. 중개인 사무소가 속한 시도로 제한됩니다. 자, 이 중개인의 제한의 범위입니다. 자, 중개인이 소속 공인중개사 두었어요. 업무의 지역적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예? 역시 사무소가 속한 시도로 제한돼요.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전국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와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해요. 사무소가 속한 시도로 역시 제한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세 번째로 중개인의 경우요.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가입했을 시에 그때는 그 정보망에 공개된 타지역 물건에 한하여 중개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업무의 지역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된 거다, 아니다? 왜죠? 그렇죠. 그 정보망에 공개된 타지역 물건에 한하거든요. 그래서 업무 지역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된 것은 아니다. 라는 거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개인은요. 사무소가 속한 시도로 제한되고 정보망에 가입 시에 공개된 물건에 한하여 중개가 가능하다라는 이러한 지역적 범위의 제한의 문제는 중개인의 경우 모든 중개인이 하는 업무일까요? 아니면 중개 업무에 국한될까요? 네? 뭐요? 중개 업무에 국한될 뿐입니다. 뭐에 국한된다고요? 그러니까 중개업 아닌 것은 타지역 물건도 어떻게, 타지역 가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거야. 예, 여기 원주에서 30년 동안 중개업을 해오신 중개인이 계셔요. 그러니 이분은 일 잘하겠어, 못하겠어? 예, 엄청 잘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요. 30년 동안 일을 해오셨다니까? 근데 이분이 여주에서 아파트 분양을 해.
가서 분양대행 해줘.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왜죠? 중개업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중사무소 금지 원칙에도 걸리지 않는 문제라니까.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개 업무에 국한된 거예요. 딴 지역에서 그냥 업무라면 무조건 못한다? 큰일 나요. 난 밥 먹는 게 업무야. 그러면 나 인천 사람이니까 원주 오면 밥 못 먹어야 되잖아요. 이런 다른 것까지 무한정 확대될 수는 없다. 중개업에 국한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종별에 따른 중개대상물 범위의 제한은요. 여러분들 종별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뭐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또 중개인 법인. 그렇죠.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게 제한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종별 중개인의 경우는 20억 넘는 토지는 중개 못한다. 그렇죠. 또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 아닌 바닥면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그 상가들 요건 중개할 수 있으나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것들은 중개할 수 없다. 뭐 이런 거 있냐라는 거죠. 예?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종별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범위에 제한이 없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특수법인 자, 업무 관련 부동산으로 제한됩니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농협의 경우는 농지만 중개가 가능합니다. 농협은 뭐만 중개 가능하다? 예, 그래서 농협은 농지의 매매만 중개할 수 있다. OX? X야. X. 예, 농지의 매매, 교환, 그리고 지금 농지 임대차도 가능하잖아요. 예, 위탁 경영에 관련된 것까지 합쳐서. 이런 걸 중개할 수 있기 때문에 농지만 중개할 수 있다지 농지의 매매만 중개할 수 있다면 그때는 또 틀려요. 자, 저런 것이 여러분들 중개사법에 여벌로 들어있는 그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업무 범위의 제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의 문제다? 14조의 문제입니다. 자, 14조는요, 14조 1항과 2항으로 구별돼요. 14조 1항은 중개법인의 업무 제한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4조 2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의 확대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은요, 그 법의 연역적 측면, 그리고 내용적 측면에 있어서 갈라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시험에 나오는 것은요, 14조 1항과 14조 2항을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14조 1항과 14조 2항을 합쳐서 나오기도 해요. 일단요, 14조 1항은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중개법인의 업무 제한이라는 이것이 이제 제목의 문제로서요.
자, 중개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뭐 외에? 중개업 외에 다음 것 할 수 있대요. 누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중개법인은 중개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 할 수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일단 누구만 있는 거야? 법인만. 그죠? 그러니까 여기 요 중개법인은 요게 적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라는 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하고 그 다음 중개인을 의미하겠죠. 자,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가지고 요거, 그러니까 이거는 중개법인만 이렇대. 그러니까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거야, 못 하는 거야? 다시요. 중개법인은 중개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 얘기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거야, 못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뭐냐, 얘가 제한하는 거냐 아니면 열거한 거냐, 다른 말로 예시라고 해요. 이거에 따라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된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중개법인은 중개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제한해 놓은 거라면 얘네들은 이런 제한 받아 안 받아? 안 받으니까 할 수 있고, 중개법인은 특별히 중개법인은 중개업 외에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써놓은 거라면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저게 써 있는 거 안 써 있는 거야? 할 수 있어 못해? 못해요. 그러니까 얘가 제한 규정이냐 열거 규정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규정이다? 얘는 제한 규정이에요. 열거 규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여기 적혀 있는 이 업무들 한다 못한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외의 업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음, 중개법인은 무슨 규정? 이 외의 업무 어떻다? 불가능하다는 뜻이 돼요. 이게 왜 제한 규정이냐? 그거는 등록 요건 보면 안다는 거예요. 법인의 등록 요건. 14조 업무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뭐라고? 그 얘기는 14조 업무 말고 딴 거 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제한 규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업무 이외의 업무도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단지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는요, 원칙적으로 겸업의 자유가 인정돼. 겸업의 자유가 인정되지만 다만요, 이런 거요, 상근직의 경우. 뭐요? 상근직의 경우는 사무실 누가 지켜? 네? 그렇다는 얘기는 양도대여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뭐가 생겨? 그러니까 양도대여 문제만 피해갈 수 있다면 어느 업무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요. 내가 꽃가게를 하면서 중개업을 하는데 꽃가게가 바로 옆에 있어. 그러면 가능하겠어? 불가능하겠어요? 가능해요. 근데 내가 다른데 삼성전자에 출근을 해. 삼성전자 다니면서 중개업을 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럼 내 사무실은 누가 지켜? 그죠? 그래서 겸업의 자유가 인정되지만 상근직의 경우는 이중등록 문제에, 이중등록이 아니라 등록증 양도대여 문제를 피해갈 수 있어야만 돼요. 됐어요? 예, 그겁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중개업 외에 다음 것을 할 수 있다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여기 적는 것들은 중개업이라는 거예요. 중개업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적히는 건 중개업이 아니에요. 첫째로 주택 상가의 임대 관리와 같은 부동산 관리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요, 부동산에 대한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업무를 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기법, 경영정보를 제공해주는 업무를 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주택 상가의 분양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다. 다섯 번째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대요. 그런데 대통령령에 가서 보면은요, 도배, 이사업체, 소개와 같은 부동산 용역에 알선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업무를 할 수 있다고요? 용역에 관련된 알선 업무를 할 수 있대요. 자, 요 다섯 가지는 중개업이다, 중개업 아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중개업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 자, 이거는 여기다 쓸까요? 이중사무소 금지 원칙에 걸린다, 안 걸린다? 이중사무소 금지 원칙에 무관합니다. 두 번째, 일반인 이 업무 할 수 있다, 못한다? 예? 가능이라는 거요. 네 번째, 특수법인 이 업무 한다, 못한다? 예, 특수법인은 뭐라고요? 개별법에 의해 중개업 할 수 있는 법인. 뭐 할 수 있는 법인? 뭐 할 수 있는 법인? 근데 이거 중개업이야, 아니야? 그러니까 특수법인 한다, 못한다? 요거 자꾸 틀려요. 아이고, 일반인도 하는데 특수법인이 왜 못할까? 자꾸 그래요. 그런데 중개업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네 번째, 중개수수료 규정. 적용 있다, 없다? 적용 없는 거 좋은 거야, 나쁜 거요? 예? 좋은 거요. 중개수수료 기껏해야 많아야 0.9%야. 몇 프로? 근데 저거 하면서 듬뿍듬뿍 받아도 어떻게 돼? 3분의 1 놔줘 해도, 예? 전혀 상관없는 거야. 중개수수료로 3분의 1 놔줘 했다면 큰일 나죠. 근데 이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니까. 예. 수수료 적용 없어요. 예. 그 다음, 이거, 중개인의 지역적 범위. 제한이 있다, 없다? 예? 예, 왜요? 중개업이, 예, 보세요. 중개업에 국한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러한 문제들은 여기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요, 여러분들,
보통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합쳐져서 시험에서 다뤄져요, 일단. 그 다음, 시험 문제는요, 얘가 나와요. 요 5개가. 문제는 저 5개가 시험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맞춰줘야 되는데, 여기에 난데없는 거를 갖다가 집어넣기도 해. 뭐 학계론에서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거. 그런 거 하나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기도 하거든? 근데, 그런 문제보다는 전형적인 문제는 얘를 살짝 어떻게 놓는 거예요? 비트로 놓는 거야. 딱 보면 본 듯해. 본 듯한데 아닌 거야.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이겁니다. 이게 뭐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토지의 임대관리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얘는 무슨 규정? 여기 적힌 거 아니고 못해요. 토지의 임대관리 중개법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요. 뭐 할 수 있을 뿐이야? 주택 상가의 임대관리요. 토지는 아니야. 됐어요? 기출문제 중에 이런 거 나왔어요. 농업용 창고의 임대관리 된다 안 된다? 왜? 주택 상가야. 그 다음 임대업이요, 임대관리업이요? 임대업은 뭐요? 여러분들의 로망. 그죠? 나중에 임대업 할 거죠? 근데 내 거 갖고 내가 하는 게 임대업이야? 임대관리는? 남의 거 관리해 주는 거야. 이게 임대업 아니라는 거요, 임대관리야. 저거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건 뭐, 이게 이제 부동산 관리 대행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그러면 아무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 근데 기출 문제까지 그렇게 돼버리니까,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부동산 관리 대행이라고 돼 있죠? 이게, 여기가 임대관리가 주택 상가야? 근데 관리 대행업은 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택 상가에 국한된 거예요. 사실은 토지도 포함될 수 있어. 토지의 관리 대행. 당연히 돼야 되겠죠? 근데 그거 X야. 여기에 맞춰가지고 여기다가 이거 하면 X가 되더라고요. 그렇다고서 걔한테 걔가 아니죠. 그분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그게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문제는 기출문제까지 그따위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1월, 2월까지는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이제 3월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러분들이 왜냐면 의심을 가질까봐, 의심 갖는 거 굉장히 여러분들 그러니까 머리가 샤프하고 바람직하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그냥 외워줘. 별 수 없어. 뭐로 돼 있어, 그냥? 그래서 토지 들어가면 틀린데, 토지 관리 대행하면 맞아야 돼요. 왜 틀려? 그리고 지금도 이거 고쳐야 돼요. 토지 관리 대행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는 여러분들 과거랑 달리 부동산 거래 신고해 보면은요, 토지 저기에 대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토지 분양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관리에 관한 것들을 이거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여긴 관리 대행은 얼마든지 부동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고, 임대 관리만 뭐로? 주택과 상가로 제한돼야 되거든? 근데 나만 승질내라 소용없어.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면 도대체 내 말이 뭔 말인지 조차도 모를 수 있잖아. 알아듣나요? 그래요. 이렇게 돼 있어요. 주택, 상가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 관리 대행이야. 그러니까 임대 관리에 대한 건 주택 관리에 국한되지만 부동산, 여러분들 임대 관리만 해야 실제로 다른 관리도 많아. 이 업무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주택관리사예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관리사 자격증 따가지고 이거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중개법인이 다시요. 중개법인이 주택관리사들을 어떻게? 고용해가지고, 주택관리사를 고용해가지고 이 업무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말이 주택관리사지, 주택관리사가 주택만 해? 아니면 상가 관리도 해?
상가관리도 하잖아. 근데 그 임대관리만 해? 예? 무슨 임대관리를 해? 임대관리는 오히려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더 많이 하죠. 그죠? 예, 이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요,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업이요, 그거에 관한 상담업이요. 이게 시험에 나오면 또 우리말로 나와. 상담이 우리말로 뭐요? 이 컨설팅이요. 그러니까 이걸로 나와도 같은 걸로 읽어야 돼. 근데 요거를 빼고 시험에 나오면 틀리는 거야. 얘는 시험에 나오면 이제 두 번째 줄은요, 이렇게 나와요. 부동산 이용업. 이용업 하면은 이제 사양산업이죠. 이용업, 머리 감는 거. 미용업한테 밀려가지고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뭐다? 부동산 이용업, 부동산 개발업 이렇게 하면 틀려요. 자, 고개 들어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업 할 수 있다. OX.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업 할 수 있다. OX. 그러니까 학교는 오늘 백날 배구나. 뭐 하나 소용이 없는 거야. 부동산업이 뭐요? 예? 부동산 매매하는 것도 부동산업이고, 부동산 투자하는 것도 부동산 투자 금융은 그 부동산업의 분류표에 보면 없죠? 분류표에 보면, 그죠?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중개업 이런 것들은 들어있어요, 분류표에. 그런데 그래서 그 투자 금융업은 없잖아, 분류표에. 시험에 나와, 학개론에서. 1차 넘어간 사람들 신경 안 써도 돼. 그게 부동산업이야. 부동산업은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얘기예요. 그거요, 아니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업 하면서 부동산업 중에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겸해서 할 수 있을 뿐이지 부동산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동산업. 학교는 그 맨 앞에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 분류표. 부동산업을 분류해 놓은 거. 그게 다 부동산업이야. 자, 그 다음. 세 번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업무. 이게 뭐라고요? 이게 프랜차이즈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대상이요? 이게 근데 시험에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는 거죠. 여기 가입하는 사람이 누구요? 예, 부동산 114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저런 게 프랜차이즈 사업의 대표적인 거죠. 인천에 보면 장승백이라는 게 있어요. 걔네가 꽤 커나가 됐는데 그 사장님이 암으로 쓰러지시고서 뻗지를 못했어. 그런데 그 사모님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냥 현상유지 정도야 지금. 이게 촬영이 되는데 내가 그냥 입에서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게 전형적인 여기 말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이에요. 이거 할 수 있어요. 거기엔 누가 가입한 거요? 공인중개사 아니라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뭐 일반인 이런 거 들어가. 아니야. 됐어요? 그 다음. 자, 여긴 분양대행입니다. 여기도 분양업 하면 틀려. 분양업 아닙니다. 분양을 뭐 해줄 뿐이요? 대신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뭐로 못 박았어요? 토지는 제외돼요. 이것도 웃겨요. 토지도 집어넣어야 돼요, 이제. 네. 어쨌든. 토지, X. 토지는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2번은 요거 상담이 빠져나온다 그랬죠? 여기도 시험에 나오면 요걸 빼고 나와요. 도배이사업체를 직접 하는 거예요. 도배이사업체 소개해 주는 거예요. 예, 도배이사업체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용역업이요. 용역의 알선업이요. 여기 부동산 용역업이 어떤 거예요? 도배이사업체야. 여러분들 여기 도배라고 썼죠? 이게 도배가 지금 무슨 업이요? 인테리어. 저게 인테리어 뭐야? 쉽게 얘기해서 인테리어 사업이에요.
예. 그래요. 그래서 도배 이사업체. 그래서 직접 한다. 소개해주는 업무 한다. 예, 직접 하진 못해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이거 겸업할 수 있나요? 없나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래서요. 보통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사무실 반 잘라가지고 이쪽에는 와이프가 개업공인중개사, 이쪽에는 신랑이 인테리어업자 해가지고 같이 하잖아요. 둘이서. 그래놓고 신랑들이 그냥 막상 도배할 적에 하면 와이프 부려먹지. 이게 여러분들 도배 이사업체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는요. 이 노란 글씨로 된 부분들 있죠. 이게 시험에서 조심해 볼 부분이야. 그리고 노란 걸로 나오면 어떻다? 틀렸다는 거예요. 예. 이러한 내용이 14조 1항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14조 1항을 정리해 봅시다. 14조 1항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개법인은 중개업 외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의미하는 건 예를 들어 열거한 것이 아니라 이거 말고는 못한다는 제한 규정이다. 그러면 중개법인은 요거밖에 못한다는데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이 업무든 이 외의 업무든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가능하다. 그 다음 중개업 외에 다음 각호의 업무라니까 여기 적힌 것은 중개업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업에 관련된 일반 규정들이 적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중사무소 금지 원칙으로 두 번째 사무소가 사무소인가 아닌가를 논할 적에 두 번째 사무소에서 이런 업무를 하고 있다면 이중사무소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중개업 아니니까. 그 다음 일반인 이거 하면 무등록자로 걸린다 안 걸린다. 다만 일반인이 이런 거야. 이 보통 이거죠. 컨설팅업을 주로 하면서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중개업도 했어. 무등록자로 처벌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걸 하면서 가끔 가다가 뭐도 했어? 아, 왜 일반인이 중개업하면 걸리지? 시험엔 그렇게 나와요. 일반인이 컨설팅업을 주업무로 하면서 부수 업무로 중개업을 했을 시 무등록자로 처벌된다는 거예요. 중개업 했대잖아. 여러분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 사람들 옛날에 이 부동산 컨설팅이라고 하는 간판이 있죠. 굉장히 저게 이렇게 호황을 누린 적이 있어. 왠지 모르게 멋있어 보이잖아. 다른 데는 다 중개사무소인데 얘는 뭐야? 근데 실제로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컨설팅만 해야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컨설팅이라는 이름을 썼겠어? 자격증이 없으니까 사무소 부여해봤자 걸리거든 법에. 강화되고. 그러니까 컨설팅이라고 하고 반드시 1층 해야 돼. 2층이나 값싼데 얻어도 돼. 그래가지고 물주들 어떻게 해? 끌어들여가지고서 땅 같은 거 이렇게 중개해주고 하는 거야. 결국은 뭐 해버려? 이거 달고 중개업에 그러다 걸리면 뭐라 그래? 아, 난 컨설팅 하다가 딱 요거는 어쩌다가 한 번씩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게 판례가 생긴 거야. 그게 걸리니까. 그래서 부수적으로 컨설팅을 하다가 부수적으로 중개업했다 해도 무등록자로 처벌? 된다는 거요. 그거야. 돼서요? 뭐? 계약서 안 썼으면은 수수료 못 받죠. 그럼 수수료 안 받을 걸 뭐하러 해줘? 소개는 알 거냐? 그러게요. 그러니까 소개 수수료는 중개 수수료야. 그러니까 계약서를 안 쓴 한 수수료 받을 수 없어요. 원칙은 없는데요. 아, 원칙 없는 건 나도 알아. 예외적인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문제는 이런 거야. 예외적인 문제가 들어온 게 줘야 되거든? 근데 이러는 거예요. 그 매수인, 매도인 뭐 이런 사람들이 악랄해. 안 주겠다고 했을 때 호소할 길이
계약서를 안 써줬는데 지가 호소할 길이 없어요. 어디 가서. 깜빵 갈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 예, 됐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이게 14조 1항이야. 그러면 14조 2항이요. 자, 14조 2항은요. 예, 뭐 할 얘기 있어요? 예? 뭐요? 예, 경매, 공매 관련 업무가 달려있습니다. 자, 이런 네 가지 업무가 여기 나와서 얘는요, 과거에는요, 변호사 고유 업무였어요. 과거엔 뭐였다고요?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뺏어왔어. 그래서 업무 범위의 축소의 문제요, 제한의 문제요, 이것도 할 수 있다는 얘기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업무도 할 수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한의 문제가 아니라 확대적인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과거에 못하던 걸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러나 중개인은 불가해요. 자, 14조 2항 업무 중개인 한다 못한다? 저기 보십시오. 14조 1항 업무 중개인 한다 못한다? 한다. 근데 요거는요, 못해요. 그래요. 아까 이거 하면서 빼먹었어. 옆에 왔으니까 중개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한 거예요. 이 지역범위 제한, 이거 위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감사합니다. 업무정지, 업무정지. 이거 뭐라고요? 예, 업무정지. 지역범위 위반. 저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업무정지다. 저 1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다 자꾸 틀려. 예, 지역적 범위 위반은 뭐다? 중개인이 지역적 범위의 위반, 업무정지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개인은 요 업무 한다, 못한다? 못해요. 됐어요? 그래서 요 경매, 공매 업무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다라는 거요. 문제는요, 이거요. 여러분들 권리분석 취득할선 이걸 어디 가서 해요? 공원에서 하면 돼, 안 돼? 예, 커피숍에서 해도 돼, 안 돼? 예. 원주 오니까 제일 이렇게 반가운 게 뭔지 아시죠? 다방. 다방이 있더라고. 예, 참, 아우, 이게. 아니. 그런 거 말고, 지금 여기 다방. 커피 마시는 다방이 있더라고요, 원주는. 예, 그 없어진 지가 언젠데, 그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요. 거기 가서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요. 공매에 있어서 권리분석 취득할 수 역시 마찬가지야. 근데 공매에 있어서 매수 입찰 대리는 이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공매는 법원 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저랑 수업 안 했어? 저거 경매 공매? 예? 경매 공매 수업했어요? 안 했어요? 예. 이게 그래요. 이 공매에 있어서 매수 입찰 대리 저거요. 온비드 사이트 들어가면 돼. 어디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사이트 들어가면 공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법원하고 상관없어. 그런데 이거요. 경매에 있어서 매수 신청 입찰 대리 하려면 경매 수업했죠? 여기서 매수 신청 입찰 대리업 저거 하는 게 개업공인중개사에 저 매수 신청 입찰 대리에 관한 거 요거 하려면 어느 날 하는 거였어 그때? 경매. 매각기일날 하는 거.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매각기일 했었던 일들 우리 한번 내가 읊어볼게 한번 생각나시나 보세요. 예, 입찰이라는 건 뭐냐?
최저 매각대금보다 높은 금액을 입찰표를 작성해서 쓰는 거요. 그리고 거기에 입찰 보증금, 즉 이거요. 매수 신청 보증금 또는 이 입찰 보증금으로 최저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서 내. 그게 입찰이었어. 그러니까 매수 신청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입찰 보증금을 대신해서 넣어주고 하는 이런 행위들이 경매에 있어서 이게 대리행위였어요. 그래서 뜯어서 봤는데 1등을 못했네. 그러면 냈었던 입찰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달라고 하는 행위. 이거 대신해 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 돌려받고서 오기가 싫고 2등 했을 적에는 차순위 신고라는 게 가능했죠. 차순위 신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다 아니면 특정 요건이 갖춰져야 된다. 최고가 신고 금액에서 입찰 보증금 뺀 액수보다 큰 금액을 쓴 사람만이 차순위 신고가 됐어요. 그 차순위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 행위. 그리고 이게 공유자의 공유 지분이었거나 아니면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주택 일적인 우선매수 신고제도라는 게 있어서 매각기일 전까지 우선매수 신고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럴 때 그 우선매수 신고를 개업공인중개사가 대신해 줄 수 있었고, 그래서 우선매수 신고가 들어왔을 땐 최고가 신고인은 그 범위에서 차순위 신고인으로 봐. 근데 그 차순위 신고인으로 있는 게 나아 아니면 그거 포기하는 게 나아. 그래서 차순위 신고를 포기할 수, 그게 여러분들 경매에 있어서 매수신청 입찰 대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해야 된다. 법원에 등록하고 감독을 받아야 된다. 자, 여러분들 이 4가지 업무가 다 법원에 등록하고 감독을 받소. 오직 저거 하나요. 그렇습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경매, 공매에 있어서 매수신청 입찰 대리 업무를 하고자 할 땐 법원에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OX. 왜지요? 공매가 들어가면 틀려. 또는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 경매에 있어서 권리분석 입찰 대리 업무를 하고자 할 때는 법원에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OX. 권리분석은 어디 가서 할 수 있어? 다방. 그죠? 그래요. 매수신청, 입찰 대리 저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중개인이 불가능한 것은 요 업무 하나다 아니면 다다. 4가지가 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칩사조에서 시험에서 다뤄지는 내용입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